네, 안녕하세요. 대구교육청의 장학사 신기현입니다. 이런 자리에 장학사 물론 별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반가워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교육청이라는 곳이 정책도 만들지만 여러 학교들을 지원하면서 인성교육이 잘 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많이 알기 때문에 어쩌면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영광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연구자들의 어떤 이론과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원고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두 번째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교 인성교육이 왜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유진 장재혁 교수가 세계 최고의 학교는 왜 인성에 집중할까? 라는 책에서 미국의 명문고등학교 필립스 엑시터의 어떤 시스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명문학교들이 학생들의 어떤 진로 교육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 유익함을 주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필립스 엑시터의 설립자 존 필립스가 학교의 기부 증서에 쓴 내용입니다. 네, 교사의 가장 큰 책임은 학생들의 마음과 도덕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지식이 없는 선함은 약하고 선함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고귀한 일품을 이룰 때 인류에 도움이 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즉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모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의 인장에서도 그런 철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주 쓰는 문장 중 가장 자주 쓰는 게 런치비, 즉 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쓰라는 학교의 어떤 철학과 이념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좋은 대학일수록 그런 면접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할 때 학생들의 학력보다는 인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이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좋은 룸메이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많은 대학들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학생들의 잠재 능력이나 그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 왔던가를 어떤 면담을 통해서 선발해 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학자들은 지금 머지않은 사회에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사라질 것이고 학생들은 아니죠. 미래의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죠. 이때 프로젝트 팀에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남들과 협력하는 힘이나 소통하는 힘이 부족할 때는 살아남기가 아주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OECD에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협업 능력과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미래의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성교육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어떤 과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 교사가 어떤 특정 시간의 특별한 프로그램, 그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학교의 어떤 교육 내용이나 방법들을 인성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해서 그 가정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전반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진행할 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처음으로 시도해서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학교로 통보가 되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아이고 원래는 인성교육도 해야 되나? 뭐 대부분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학교는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또 연구할 시간도 부족한데 인성교육까지 어떻게 하나? 자, 우리 학교 어떻게 해볼까? 하다 최종적으로 그 계획 속에 다들 마지막에 행정사항이 뭡니까? 우리 그것만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된 또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책으로 추진한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선생님들은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요. 학교는 분명히 학교 공동체이고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별적인 문제로 또는 개별적인 과제로 이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좀 단절된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음으로 문제가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선생님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여서 왜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나갈까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래보다는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어떤 철학이나 신념을 학교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의 어떤 문화를 먼저 바꾸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앞에 교장 선생님께 좋은 사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사업 작업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 시민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학교는 매년 이렇게 학력이 점점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학생들의 학력 향상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학교에서 했던 방식은 학교마다 의사소통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 학교는 학교 현재 모습을 함께 찾아보고 바라는 모습 그리고 좋은 사례를 찾아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나름 전략들을 만들고 이렇게 합의가 된 것들을 학교가 반드시 실천하자 이런 단계로 했다고 합니다. 직접 했던 사례입니다. 네. 학교에서 학력을 어떻게 향상할까로 시작을 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학교가 찾은 방법들을 쭉 보시면 인성 중심 수업이에요. 즉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학습을 선생님들이 돌봐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인성 중심 수업 쪽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학교가 이렇게 되지 않겠고 학교마다 가진 문제가 다르겠지만 한데 모이다 보니까 이런 해결 방안을 찾아서 학교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에 경서중학교라고 있습니다. 15년에 인성 우수학교가 됐어요. 시범학교는 우수학교가 되면 대부분 그 담당 부장 혼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교에서는 자, 담당 부장 나 혼자 못해. 할 수 없어. 인성교육 어떻게 할지 함께 의논할 커뮤니티가 필요해.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이 선생님이 맛있는 커피를 들고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녔습니다. 네, 같이 의논하고 우리가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필요하다. 함께 하자. 그래서 동조한 선생님들끼리 이런 아름들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고 학교의 많은 교육활동과 인성교육 역시 이 동아리에서 안을 만들어서 학교 전체의 어떤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처음 만든 철학은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하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작은 그런 활동들이 분명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는 것을 서로 합의하고 의미를 공유하면서 출발하자. 이것이 이 학교의 동아리에서 처음 가진 철학이고 이게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라 라고 말하기 전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했던 게 립더비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립더비라는 것은 립싱크와 더빙을 결합한 말이고요. 음악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뮤직비디오 형식의 영상물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대구 외곽에 있는 시골 학교인데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전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학년 전체가 하나의 영상을 만듭니다. 예, 총 5차시로 만들었다 하는데 1차시는 자기 학급에 모둠을 만들어서 모둠별로 주제를 정하고 구성을 하고, 2차시에는 모둠별로 연습해서, 3차시에는 반별로 모둠이 4개면 4개가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 4차시는 학년 전체가, 이 학교는 1학년이 새 학급입니다. 새 학급 전체가 연결해서 하나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영상을 촬영을 담당하는 학생, 음악 담당, 편집 담당 각각 한 명을 정하고, 중요한 것은 촬영을 한 번에 딱 끝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되겠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 촬영에 실패하고 또 찍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게 됩니다. 만든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분은 선생님이십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잖아요. 아이들 만든 소품도 간단하고, 근데 이걸 통해서 서로 친절한 어떤 미소 친절을 가르치겠다는 것과 서로 친하게 지내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하면서 느끼도록 해준 수업이었습니다. 이 5차시에 이 시사회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 이제 이 학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점은 교장선생님이나 또 담당 부장이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했다는 점. 그 다음 또 하나는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쪽으로 인성교육에 초점을 잡아간 점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의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대구 여자상업고등학교예요. 이 학교는 많은 특성화학교가 비슷하겠지만 학생들의 학력도 낮고, 그 다음 취업률도 낮고, 취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확률이 너무 높아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학교가 망하겠다, 어떻게 학교를 살려볼까 하면서 우리 인성교육을 아이를 다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2012년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교사 워크숍, 협의회, 월 1회, 교직원 생일잔치, 한마음 체육대회, 신학계 벚꽃 잔치, 커피 쏩니다 이벤트 등등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다 이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교에 지금 문제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런 과제를 지금 해결해야 한다 하고서 찾아낸 기본 방향입니다.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과 함께 하자. 모든 교사가 학생 인성 한 명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다 같이 하자. 학생에 대한 신뢰와 격려, 지지 및 협동심 한 명을 기본으로 하자. 이런 것은 그냥 기본 방향입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영 방침도, 그리고 인성교육 방침도
심지어 성과 목표까지 계획 단계에서 모두 수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방침 멋지지 않습니까? 실력보다 인성, 하나보다 모두, 결과보다 과정, 최고보다 최선. 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한 해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원래가 2016년이죠.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성과 목표를 수립한 점이 좋았던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대구 여상의 어떤 사례에서도 제가 보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첫째는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인성교육을 했다는 점, 또 하나는 모든 구성원이 합의해서 만들어갔다는 점, 원칙 하나를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저는 또 세 번째 성과 목표를 계획 단계에서 설정했다는 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할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의 비슬초등학교라고 올해 새로 신설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첫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원고 속에 그렇게 담아놨는데요.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이 학교는 학년 군별 학생들의 특징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요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각 학년군에서 필요한 역량과 덕목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실천 중심 또 인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에서도 인성 프로젝트도 정해진 덕목과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집중했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색활동도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1년간 지속적으로 모든 교육활동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지금 아마 학교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른 역량과 덕목에 대한 학습도 동시에 하겠지만 단 1년간은 1, 2학년, 2년 내지 1년간은 동일한 어떤 역량을 기르는데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 대부분을 교과교육에 아이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누구나 동의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교과교육 속에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3가지쯤 제가 연구 결과에서 찾아봤더니 각 교과교육은 본래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인성교육을 하면서 그것이 왜곡되거나 교과교육이 인성교육 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관점. 그러니까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많은 교과 내용을 소화해야 하는데 인성교육까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하긴 해야지만 양이 많다. 세 번째 지적은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교과교육의 어떤 본질 속에 인성은 이미 있어두긴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변화는 필요 없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지적들을 일부 저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교과교육 속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인성교육을 할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재구성한 인성교육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정창호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보고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도덕, 국어, 사회 등등 이런 교과들은 주로 교과 내용 자체에 인성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도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과학,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인성과 조금 멀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제안하는 방법은 그런 자서전을 통해서 연구 윤리를 가르친다든지 음악 미술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 다음 체육은 체력을 기른다든지 운동 기능을 기르는 걸 넘어서 스포츠맨십이나 이런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수업 내용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치면 이런 교과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의 인성을 기를 수 있다는 주장을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재구성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사례를 보시면 일단 성취 기준에 여러 가지 말놀이에 즐겨 참여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까 좀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성취 기준에 대한 관련 설명들을 봤을 때 중간에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성 관련 요소는 존중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매우 구체화해서 지도한다면 이 성취 기준을 지도하면서 인성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성취 기준 속에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라는 어떤 책임, 정의, 성찰 같은 인성교육 요소가 성취 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만 더 구체화한다면 인성교육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도 성취 기준 속에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 모습. 역시나 국어 사회과니까 성취 기준 안에 인성교육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구체화해서 인성교육을 교과의 성취 기준을 지도하면서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세 가지의 어떤 지적이 있었던 바들을 우리가 유념한다면 이렇게 교과 교육 속에서 인성교육을 할 때는 교과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본질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선생님들이 재구성에 유념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교육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있지만 더 많은 인성은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습 방법을 통한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라는 과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모든 시도의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협력학습 중심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협력학습을 강조하고 있고요. 인성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아예 정의를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2인 이상이 어떤 상호간의 협력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수업 형태나 철학이다 라고 정의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함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협력이 이루어지는가? 모든 내에서는 분명히 협력을 하도록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간에 또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 수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더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한 재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학생들한테 협력적인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겠다 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인도에서 한 여인이 아들이 간디를 존경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우리 아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제발 설탕 좀 그만 먹으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간디가 돌려보냅니다. 2주 후에 다시 오너라. 그래서 다시 2주 후에 왔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설탕이 몸에 안 좋으니까 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하잖아요. 그 쉬운 말을 하는데 왜 2주나 걸렸습니까? 간디 선생님이 제가 설탕을 좋아해서 그걸 끊는데 2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학생들도 친구끼리 서로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교사부터 교수 언어를 먼저 바꾸자 해서 비유법이라든지 사자성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교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직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교과 교육을 통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을 설계해서 수행이나 평가까지 오로지 학생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아주 적절한 학습 형태인 것 같고요. 대구에서는 이것을 2013년부터 초등학교 같으면 학기당 15회짜리 프로젝트를 2개 정도 해요. 그래서 계속 그 관련해서 연수를 하고 중학교는 12차씩 1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선생님들의 전문성들이 많이 생겨 있고요. 올해 16년 들면서 그 프로젝트 중에 반은 주제를 인성교육 중심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인성교육 중심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성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덕인초등학교에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지금 이 아이들 1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은 이거였어요. 사랑, 감사, 배려, 긍정 이런 마음을 경험시키자.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구급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동화책을 4권 선정을 하고 10차시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읽으면서 책 4권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는 사랑, 돼지책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니께 감사, 또 이 책을 통해서는 배려, 치킨 마스터를 통해서는 자기를 긍정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길러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바는 인성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끄집어내주는 그런 과정 자체가 인성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경서중학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이제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학교는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학년 아이들이 앞에서 보셨죠? 주제가 이거예요. 초등학교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너무 후져요. 이게 문제여서 선생님 1학년 선생님들이 그러면 아이들하고 우리 학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처음 시작한 게 자기 집에 가게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이 가게도 안에서 경서중학교를 졸업한 가족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정 속에 경서중학교는 나의 학교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교로구나 이런 생각들 아이들이 좀 다시 가지게 됐고요.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각 교과에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의논을 했어요. 국어과에서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만화로도 만들어보고 잡지로도 만들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을 인터뷰했어요. 왜냐하면 선배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더 친해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옆집에 슈퍼 아줌마, 어느 아저씨,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학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 선생님들은 과학 시간에 학교 수목도라고 할까요? 이 나무가 이제 오랫동안 이 학교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업으로 했었고 수학 선생님도 재밌는 걸 하셨던데 졸업생이 몇 명인가 이걸 조사했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이전 자료는 생활기록부를 다 뒤졌다고 합니다. 내용 보면 안 될 거고 앞쪽에는 명렬표를 아이들이 조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학생이 70명까지 있더라. 이런 것도 아이들이 알아냈고 이 수학생님은 덧붙여서 수학 수업에 1993년과 2015년에 경서중학교 학생들의 키를 조사해서 평균을 비교해보는 이런 수업까지 프로젝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정이 아닌 기가 시간과 미술 시간에는 이걸 하나의 문집으로 만들어내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교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애정을 갖게 되었다 하고요. 그 다음 2, 4학년을 위한 프로젝트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새로 전학 오는 도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2학년은 똑똑하고 기존에 촌에서 있던 3학년 아이들은 덜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학년 통합의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을까라고 이제 2, 3학년 선생님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획한 학년 통합 프로젝트는 3학년이 자기한테 있는 중요한 소중한 물건을 하나 선정해서 그것을 보물처럼 유물로 자기 이제 보고서를 쓰고 그것을 묻어요. 묻는데 묻기 전에 유물 발굴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걸 2학년한테 전합니다. 그러면 그 발굴 보고서를 가지고 2학년 유물 발굴을 하고 그 물건에 대한 자기네 발굴 보고서를 써 3학년한테 줍니다. 그러면 3학년들이 그걸 평가를 하고 2학년은 선배한테 그게 왜 소중한 유물인지를 또 알게 되면서 이 활동 모습인데요. 2, 3학년이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이전까지는 남남이었지만 한 사람의 어떤 존재로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경서중학교에서 교과 통합 프로젝트나 학년 통합 프로젝트를 했지만 이것은 기획도 쉽지 않고 사실 실행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 삶 속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성장이 일어난 프로젝트였다고 학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서중학교의 재미있는 학교죠. 이거는 세종시에 있는 쌍유초등학교인데 제가 이 학교가 와서 대구에서 사례 발표한 내용 중에 딱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프로젝트도 재밌게 많이 운영했어요. 아까 이주연 교장선생님께 소개해 주신 게 더 좋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지만
전 6학년 것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6학년의 프로젝트가 전통문화 알리기입니다.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외국인이 돼야 되겠죠. 알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알리기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 단계는 외국인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예요. 그래서 광화문에 왔다고, 광화문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직접 와서 이렇게 외국인에게 안내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냥 가면 이게 좀 밋밋하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도움을 좀 줬답니다. 그래, 한복도 입고 부채춤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던데,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아주 인상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교과 교육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그 추구하는 총괄 목표 자체가 나눔과 배려를 통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의 본질 속에 인성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제대로 운영만 하면 곧 인성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작년에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인성교육 그거 한다고 내년에 창체 시간 잡으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지금도 풀이다. 맞죠?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더랬죠.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뭐 범교과라든지 법에 의해서 확보해야 될 시간들이 많아서 우리가 애로가 있는데, 어쨌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4가지 영역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운영하면서 능력을 길러주자. 앞서 그 사례에서도 학교에서 이제 다 모임 같은 거 아주 좋다고 저도 봤는데,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이렇게 학생을 못 믿어서 그렇지 학생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작게 시작해보면 학생들의 어떤 자율적인 능력,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데는 매우 적절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서 제가 사례를 찾으면서 동아리 활동을 아주 잘 운영한 학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어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는 인근에 지역사회에 좋은 물적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등등. 그래서 문제는 이 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에 불만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학생들은 선생님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동아리 만들어달라. 학부모님들은 학교 안팎에서 실제로 좀 체험하게 해달라. 선생님들은 이거 부담스럽다. 전문가나 또 재정 지원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학교에서 교사와 교육 기부자의 꽃지층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6개월에 걸쳐서 지역사회의 어떤 인적 인프라를 구축을 하셨어요. 기관 방문을 계속하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동아리를 해줄 수 있는, 심지어 골프장도 가고요. 그다음 박물관 관장님도 수업을 코티징하게 해서 33개 부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수업을 합니다. 골프 수업 같은 경우는 골프장 가서 해주세요. 네, 여기도 우리가 참 이렇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학교 교육 안으로 가져오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부가 있었는데, 이 영화부는 그 학교에 관심 있는 선생님이 있어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서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 아까 교장 선생님만큼 안 좋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의 인성교육은 우리 학교가 기르고자 하는 어떤 역량이나 덕목이 있을 때 그것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사장되는 게 많아요. 눈여겨보시면 쓸만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구 걸 몇 가지 소개 드리려고 준비했으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제가 말을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네요. 교수님 시간 지났죠?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구에 힘든 사건이 있었던 것은 전국이 다 알고 있는 문제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 핸드폰에 부모님을 뭐라고 저장해놨는지 조사한 결과예요. 아버지는 아빠는 집주인 아저씨, 엄마에 대해서 더합니다. 무슨 여사, 보스, 아줌마 잔소리 대막. 특히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대구 아이들이 서울로 지나가고 싶은 이유 1번이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광맥 개선을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사랑의 도시락대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작할 때 저항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잘 활용하는 학교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데요. 부모님이 그 월 1회 정도 하는데 도시락을 싸서 아이한테 전해줍니다. 그 안에 사랑의 쪽지를 간단히 넣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우리는 안 믿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거기에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저도 그 현장에 직접 나가봤는데 몰랐다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 줄 몰랐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먹고 엄마 뭐 사랑합니다 등 해서 답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도 아주 소개드리고 싶지만 계속 넘어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럼 인성교육이 잘 되는 학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다 짐작하시고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돼야 돼요. 그죠? 예, 구성원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우리 학교의 특징을 보고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교장선생님께서 아까 문제 제기하셨던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구성원이 달라지면 인성교육도 달라지고 학교교육도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매년 원래 했던 계획에 평가해서 수정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그게 그 학교 인성교육이 돼요. 앞에서 보셨던 시민중학교나 대구여상이나 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에서 더 좋은 사례들을 학교 구성원들 문제의식만 느끼면 더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대구는 지금 공립에서도 이게 가능할 수 있게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새로 오셨다고 해서 새로운 거 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분석해서 조금씩만 보완해 가시고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부터 공유하고 집단 인성을 모아서 방법은 같이 찾아야지 선생님이 하는 인성이 돼요. 학교와 교장선생님이 하는 인성, 학교가 하는 인성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 5년 그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인성교육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환경